국내성으로 돌아온 을지문덕과 고승은 계루부의 친위대가 고승을 거칠게 붙잡아가는 광경을 목격했어. 고승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격하게 몸부림쳤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냐? 왜 날 잡아가는 것이냐? 을지문덕도 이 어이없는 상황에 순간 크게 당황했어. 그의 평소 차가운 얼굴마저 흔들리며 급히 외쳤지.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누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냐? 친위대장은 을지문덕의 격분한 표정에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어. 태왕의 명령입니다, 장군. 태왕의 명령이라고? 을지문덕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말을 몰아 국문장으로 향했어. 국내성의 국문장은 이미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지. 을지문덕은 급히 말을 내리고 그곳으로 달려갔어. 국문장에 들어서자 을지문덕의 눈앞에 참담한 광경이 펼쳐졌지. 고승은 기둥에 묶인 채 온몸이 채찍으로 맞아 피범벅이 된 상태였고 얼굴엔 절망과 억울함이 가득했어. 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이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지. 영양광 옆엔 고건무가 당당히 서 있었어. 그는 얼굴에 음흉한 미소를 짓고는 고승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어. 태왕이시여, 저 고승이란 자가 군유를 어기고 함부로 군을 움직여 전투에서 참패하였습니다. 신라와 내통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역적입니다. 고승은 고문의 고통 속에서도 분노와 억울함으로 소리쳤지. 억울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과 내통이라니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을지문덕은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이해했어. 혼자 국내성으로 돌아와 패전의 책임을 회피하려던 고건무가 자신의 실책을 숨기기 위해 모든 책임을 고승에게 돌리고 그를 신라와의 내통이라는 누명을 씌워 영원히 입을 막으려는 것이었지. 을지문덕의 눈동자는 분노로 붉게 타올랐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 이 썩어빠진 고씨들, 권력에 눈이 멀어 무고한 장수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으려 하다니. 하지만 을지문덕은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지금 자신이 함부로 움직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기에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어. 고고하고 자존심 강하기로 소문난 학처럼 고고한 을지문덕이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영양왕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어. 모두가 경악했지. 국문장의 분위기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봤어. 을지문덕은 영양왕 앞에 머리를 깊이 숙이며 정중히 그러나 힘있게 말했다. 태왕이시여,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고승 장군을 용서해 주십시오. 국문장은 완벽한 침묵에 빠졌고 고건무는 을지문덕의 이 뜻밖의 행동에 놀라 크게 당황하며 눈을 부릅떴지. 을지문덕은 아무 말도 더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오직 영양왕의 결정을 기다렸어.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는 어깨는 자신보다 동료와 나라를 더 아끼는 그의 결연한 결심과 깊은 분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어. 절대무장 을지문덕이 무릎을 꿇는 순간 국문장 전체가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어. 국문장을 둘러싸고 있던 계루부의 근위병과 삼조고 전사들은 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모두들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 갑작스러운 광경에 영양왕과 고건무는 한순간 공포와 경악에 휩싸였지. 왕 앞에 고개를 숙인 을지문덕은 마치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기에 그의 행동은 조용한 항명이자 왕권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던 거야. 영양왕의 등골엔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왕좌의 손잡이를 꼭 붙잡았어. 이윽고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 일어나시오, 장군. 을지문덕은 더욱 머리를 깊이 숙이며 흔들림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왕이시여, 고승 장군의 죄는 일개무장인 제가 어찌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고구려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온 전사의 목숨만이라도 부디 살려주시기를 간청드리옵니다. 고건무는 이 상황이 예상 밖으로 흐르자 안절부절 못하며 혼란에 빠졌지. 그 사이 침묵 속에서 지켜보던 연태조가 조용히 앞으로 나서서 을지문덕의 어깨를 붙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어. 연태조는 왕을 향해 공손히 허리를 숙이고 무겁고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왕이시여, 망리지 연태조, 감히 부탁을 드리옵니다. 고승 장군의 죄는 군유를 어긴 것으로 마땅히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오랜 세월 고구려를 위해 흘린 피와 공을 가상히 여기시어 일개 병졸로 강등하여 백의종군하도록 명하소서. 부디 저희의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연태조의 말이 끝나자 모든 신하들과 전사들이 숨을 죽이며 영양광의 입을 바라보았지. 영양광은 잠시 고민하듯 헛기침을 하며 무겁게 눈을 깜빡였고 결국 이내 마지못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 그 끄덕임이 떨어지자마자 국문장 안은 폭발하듯 큰 함성과 환호로 가득 찼어. 와! 삼조고 만세! 삼조고 만세! 태왕 만세! 을지문덕과 고승, 연태조를 바라보던 병사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소리치며 창과 칼을 높이 들어 올렸지. 환호의 소리가 울려 퍼지자 고건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영양왕은 힘없이 왕좌의 등을 기댔어. 하지만 이 함성 속에서도 을지문덕은 조용히 서서 눈을 감은 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뜨겁게 떨리는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있었지. 승리의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여전히 깊고 차가운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갔어. 모두가 국문장을 떠나고 텅 빈 왕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어. 고건무는 이를 악물며 거칠게 영양왕 앞으로 다가섰지. 그의 눈동자는 분노와 굴욕 그리고 시기심이 가득했어.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격분한 목소리로 외쳤어. 태왕기시여,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을지문덕 저자가 태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은 것입니다. 이건 쿠데타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저자의 목을 베어 성문에 걸어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양왕은 그런 고건무의 격렬한 항의를 차가운 눈빛으로 말없이 응시했어. 그의 얼굴은 냉랭하고 차가웠으며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분노가 서서히 흘러나왔지. 한참의 침묵 끝에 영양왕은 천천히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어. 짐이 왜 그래야 하느냐? 고건무는 순간 말을 잃고 당황했지. 그는 눈동자가 흔들리며 한 발 물러섰고 급히 변명이라도 하려 애썼어. 그건 을지문덕이 태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지만 말을 더 잇기도 전에 영양왕은 갑자기 그의 앞으로 성큼 다가와 고건무의 뺨을 힘껏 내려쳤어. 짝! 그 강력한 충격에 고건무의 얼굴은 옆으로 크게 돌아갔고 그의 볼은 새빨갛게 부풀어 올랐지. 고건무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어. 그의 눈엔 경악과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이 서려 있었지. 영양왕은 이를 갈며 싸늘하게 소리쳤어. 이 멍청한 놈, 내 놈이 패배의 책임을 고승 장군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걸 짐이 모를 것 같으냐. 내 놈이 게르부의 피를 물려받았기에 핏줄은 달라도 내 동생이라서 그동안 눈 감아준 것이야. 그런 내 놈 때문에 짐이 이런 수치와 치욕을 당한 것이다. 고건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하려 입술을 열었지만 영양왕은 냉정하게 그의 말을 끊었어. 당장 꺼져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내 놈의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영양왕의 매섭고 싸늘한 명령에 고건무는 두려움과 수치심에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어. 그는 도망치듯이 고개를 숙이고 궁궐 밖으로 황급히 빠져나갔지. 텅 빈 궁궐 안에는 다시 정막만이 찾아왔고 영양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왕좌에 털썩 앉았어. 그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얼굴엔 피로와 씁쓸함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독만이 깊이 새겨졌지. 고건무가 떠나자 을지문덕은 연태조와 함께 천천히 궐 안으로 들어갔어. 왕실은 싸늘한 침묵으로 가득했고 영양왕은 아직도 마음이 불편한 얼굴로 두 사람을 맞이했지. 왕좌에 앉아 굳은 얼굴로 말했어. 왜들 그러시오? 또 무릎 꿇으러 온 게요? 연태조는 무거운 표정으로 먼저 무릎을 꿇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 태왕이시여, 소신이 무례를 범했사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소서. 연태조가 옆에서 을지문덕에게 은근히 눈치를 주자 을지문덕도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 태왕이시여, 저의 무례한 간청을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양광은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며 얼굴을 붉히며 답답하다는 듯 언성을 높였어. 이 못난 자들아, 꼭 그런 방식으로 나를 겁박했어야 하느냐?
을지 장군, 내가 그대를 얼마나 신뢰하고 아껴왔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모욕을 주었단 말인가. 영양왕은 분통을 터뜨리며 떨리는 손으로 왕좌를 꽉 움켜쥐었지만 을지문덕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깊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 그때 침묵을 깨고 수아가 조용히 왕실로 들어와 영양왕에게 다가갔지. 그녀는 부드러운 손길로 술잔을 들고 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밝은 목소리로 애교를 피웠어. 아버님, 부디 노여움을 푸셔요. 장군님이 병사들과 장수를 아끼는 마음에 잠시 무례하게 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버님, 이번만은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수아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밝은 미소에 영양광은 결국 마지못한 듯 술잔을 받아들며 툴툴거렸어. 네가 또 내 낭군님을 감싸는구나. 그래, 네가 그렇다면 짐이 어쩌겠느냐. 짐이 어찌 저런 사람을 함부로 하겠느냐.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 영양광이 을지문덕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깊은 이유가 있었던 거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을지문덕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살짝 들고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어. 태왕이시여, 얼마 전 중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문제의 둘째 아들 양광이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의 부친인 문제를 죽이고 황제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양제는 황위를 차지하며 친형과 조카들까지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지금 대륙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순간 영양왕은 방금 전까지 느꼈던 분노와 서운함이 순식간에 가라앉았어. 그의 표정은 한순간에 굳어졌고 손에 쥔 술잔이 미세하게 떨렸지. 방금 전까지의 사소한 감정은 이미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어. 왕실 안엔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맴돌았지. 을지문덕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과 무거운 음성은 앞으로의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예고하고 있었던 거야.